더울 때 안 나가신다는 소리가 있죠. 여름, 겨울엔 무조건 안에만 계신다는 소리가 있죠. 오셔서 배우셨고, 태균님은 네. 다이너마이트 몇 개 터뜨릴지. 창의적인 것보단 요약을 하는. 저는 요약보단 창의적인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계룡 복덕방의 MC를 맡은 안유현이라고 합니다. 다들 리액션 해주시는군요.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계룡건설 4년차 선배님들과 다양한 직무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직무 토크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다들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은 편하게 약간 동생들한테 설명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설명한다라는 느낌처럼 꿀팁 웃으실까요? 다들 이렇게 너무 안 웃으셔가지고 지금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습니다. 일단 우리끼리 화이팅 한번 해. 하나, 둘, 셋. 화이팅! 좋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지환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통합발관 건축공사 현장 공무팀 소속 나지한 주임입니다. 일단 약간 좀 썸네일이 가득했어요. 일단 한국은행 통합별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공무팀 내에서 대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구체적인 업무를 말씀드리면 협력업체와 소통을 하고 보고자료를 만들 때 다른 직군들의 자료를 취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글을 쓴다면 어떤 글을 써요? 이제 대내외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긴 내용을 요약하는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함축하거나 아니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기 쓰듯이 오늘 뭐 했음 약간 이런 느낌은 이제 아닌 거고 조금 더 이거를 문서화 시켜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음 딱 이렇게 상당히 그러면 그 하루를 보면 요약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신입사원분들은 다 현장에서 일을 하나요? 제가 봤을 때 본사에서 근무를 하려면 현장을 알아야 본사에서 여러 현장을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배치 받는 거는 이제 현장으로 우선 배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 출근하면은 바로 현장 가가지고 아유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면서 그거 이렇게 하루에 어땠는지를 들어와서 작성하고 그 현장에 대해서는 크게 간섭하거나 그러진 않겠네요. 현장도 그럼 많이 나가시나요?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울 때 안 나가신다는 소리가 있죠. 아닙니다. 여름, 겨울엔 무조건 안에만 계신다는 소리가 있죠. 아닙니다. 가설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출근 후 일과가 되게 궁금한데 어떻게 진행되세요? 보통 현장 근무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면 현장 조회로 시작하게 됩니다. 현장 조회 후 각 업무에 따라서 사무실로 복귀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대내 공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들어가서 문서 작성하고 그럼 하루가 딱 끝이고 그러면 어려움은 또 있으신가요? 공무 업무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현장의 특수성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장별로 발주처가 다르다 보니까 구비해야 되는,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발주처를 만났을 경우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벤트가 생길 경우에는 조금 문서를 많이 써야 되는 날들이 있다. 그렇죠. 내가 가진 이 직무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직무의 매력이라고 하면 공사팀 같은 경우는 이제 눈으로 현장이 진행되는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면 저희 공무팀 같은 경우는 서류로 현장의 진척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약간 직접 눈으로 보는 재미도 있지만 딱 문서로서 이거를 딱 이렇게 볼 수 있는 재미. 맞습니다. 일단 지환님 이야기 너무 생동감 있게 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태균님,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행 통합발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기 이태균 주임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 같이 일하시는 건가요? 네, 같은 현장에. 같은 현장에서. 그러면 궁금한 게 전기팀은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가요? 건축물을 사람으로 비교를 했을 때 사람의 혈관에 피가 흐르듯이 건축물에 피가 흐를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설을 시공하는 업무를 하는 게 전기팀의 업무입니다. 사실 전기 엄청 중요하죠. 왜냐면은 끊기면 이제 업무가 다 중단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장을 잘 돌아갈 수 있게 제일 중심 같은 느낌으로 느껴지는데 전기팀 내에서 태균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는 어떤 건가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공정관리, 현장관리, 그리고 공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공정관리는 이제 공사가 진행됨에 있어서 뭐 투입 시점, 종료 시점, 그리고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부서와 이제 협의하는 걸 하고 있고요. 현장 관리는 이제 현장에 시공되는 것들을 이제 검측하고 확인하고 법규, 도면, 시방서 등의 규정에 따라서 이제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공무 업무는 뭐 크게 공무팀에서 하는 것처럼 뭐 대내 업무, 대외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지만 저는
대내적으로 이제 현안 보고, 실정 보고, 설계 변경 그리고 타 부서에서 이제 요청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전공은 또 어떤 쪽을 나오셨었는지? 저 전기공학과 나왔습니다. 아, 네. 전기공학과 나오셔서 전기랑 좀 잘 맞으시나 보네요. 메카니카이즈. 특별히 그러면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좀 힘든 점 이런 건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 공사로만 따졌을 때는 네. 건축이 선행 공정이고 그 뒤를 이제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건축 공정과 마찰이 있을 때도 있고 이제 저희가 투입 시기나 종료 시점을 잘 맞춰줘야 이제 전체 공사 흐름이 이제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든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전기팀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있나요? 건축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으면 편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엑셀이나 캐드 같은 거를 잘 다룰 수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약간 프로세스를 잘 한번 거쳐보고 오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 네, 오셔서 배우셨고 태규님은. 네. 근데 후배들은 배워서 와라고. 뭐 어떤 차이가 좀 있네요. 그러면 조금 더 현장 관리가 하거나 이랬을 때 그러니까 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알고 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람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약간 보람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전기 관련 쪽에서는 어떨 때 보람을 좀 느끼시나요? 이제 퇴근 시점이 되면은 네. 이제 해가 저물게 되는데 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전을 받고 나서 저희가 이제 시운전을 할 때 전등 테스트도 하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전등을 켜놓는 경우가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환하게 빛날 때 그때 아주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아, 그때 한국 불 꺼져 있지 않고 다 켜져 있을 때 그때 진짜 뿌듯할 것 같아요. 뭔가 딱 내가 딱 계획했는데 그게 다 그렇게 될 때 좋네요. 보람 찰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다 했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럼 다시 해야죠. 들어올 때까지. 들어올 때까지, 네. 불이 들어올 때까지 그럼요. 어떻게든 들어오게 한다. 그럼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건데 그 하시는 모든 전기 설비 중에 제일 어려운 파트가 어디예요? 저는 제일 어려운 거는 일단 전기를 실제로 받는 수전 설비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수전 설비가 잘못될 경우에는 모든 현장에 전기가 죽고 이제 뭐 병원으로 따지면 수술 중에 전기가 나가서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전기실이고 그 안에 수전 설비가 제일 중요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딱 못 들어가게 다 막아놓잖아요. 맞습니다. 출입 금지, 네. 고압주의. 네.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딱 어딘지 알겠다. 그거 설치하는 게 제일 어렵다. 그러면 건축 공사 현장을 잘 알고 싶은 취준생 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수 있는 팁 이런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취준생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인턴이나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리고 정말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이제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제 직접 현장에서 몸을 쓰면서 일을 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규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일단 현장에서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혜진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커뮤니케이션실 이혜진 주임입니다. 계룡건설의 3가지 직군, 관리, 건축, 토목 중에 저는 관리에 속해 있고 현재는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듣고 놀랐던 게 건설 회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이런 팀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시고 계세요? 저희 커뮤니케이션실은 크게 언론팀이랑 마케팅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지금 마케팅 소속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마케팅팀에서는 사내 커뮤니케이션이랑 대외 홍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는 이제 대외 홍보용 사보를 이제 주로 메인 프로젝트로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밖에도 이제 대외용 행사나 이제 필요한 리서치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아까 마케팅을 주로 맡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마케팅을 하고 계시고 마케팅을 한다라면 좀 꿀팁 이런 게 있을까요? 꿀팁. 일단 저는 마케팅이란 것 자체는 이제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부서의 약간 특징 중에 하나가 루틴화된 일이 없고 약간 모든 프로젝트를 다 이번에 이거 해볼까 저번에 저거 해볼까라는 약간 신규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해보지 않던 일이다 보니까 다 우리가 한번 기획을 해보고 실행까지 직접 해봐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거를 표현할까에 대해서 기획단부터 좀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그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지 이제 실행하는 단까지 이제 그 마지막 작업까지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루틴화되지 않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고민이 될 때도 많아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실인 만큼 저희 팀장님이랑 팀원분들이랑 그냥 다 같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 들렸던 단어가 있어요. 두 분이 약간 비슷한 글을 쓰지만 약간 정반대의 업무를, 여기는 약간 글을 딱 정리하는 느낌, 여기는 창의적인 일을 하는 느낌, 요런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업무 바꾸시면 바꾸실 의향이? 창의적인 것보단 요약을 하는. 요약이 그럼 오히려 반대로 이런 정리하는 거 어떻게? 요약보단 창의적인 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흰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린다라는 느낌처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팀에 들어오는 분들 요런 거 좀 준비하면 좋겠다 싶은 게 있을까요? 능력적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 거, 일단은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이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약간 이런 오픈마인드를 가진 자세가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역량도 역량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아이디어 차원에서 확대시켜가지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오픈된 마음으로 여러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애티튜드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근데 창의력은 가득한데 실행에 옮기는 걸 좀 어려워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냥 팀원으로 봤을 때 막 아이디어 너무 좋고 그림 잘 그리는데 그 그림을 뭐 그리긴 하는데 그거를 이제 구현을 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팀원들이 있다. 당연히 이제 저희 팀원 중에서도 뭐 기획을 잘하는 분들이 있고 디자인을 잘하는 분들이 있고 다 이제 특징들이 아마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서로 좀 도와주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확실히 상호보완 맞아요. 확실하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커뮤니티, 소통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교우 관계가 완만한 분이 좀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럼 실제로 이제 업무 하시면서 이거 좀 소통 어려웠다 혹은 좀 이뤘을 때 힘들었었다 했던 부분은 있으신가요?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은 섭외라고 저는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거는 모든 컨텐츠 기획자들의 공통적인 고충일 수도 있는데 특히 저희는 건설회사다 보니까 이제 전국의 현장으로 많은 분들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서 섭외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또 상대적으로 이런 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굉장히 얼어 계실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깨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 작업도 좀 저희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그렇게 해서 촬영이 시작을 되면은 오히려 더 좋은 추억이었다고, 좋았다고 이제 그런 후기들을 남겨주시곤 하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힘들었었던 과정이 다 약간 눈 녹듯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섭외는 어렵지만 끝나면 행복하다. 그럼 건설사 관리직은 어떤 게 있어요? 건설사 관리직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개념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어느 회사에든 있는 인사총무 이게 이제 일반 관리직군이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금융 쪽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자금팀도 있고 아무래도 건설 현장이다 보니까 이제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경영실도 있고 전체적인 거를 총괄해야 되는 이제 경영정보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밖에도 부동산 개발업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개발본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해외 쪽으로도 이제 진출하기 위한 해외사업부까지 이런 구성으로 저희 관리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그 다양한 역할이 다 다른 꽤 많아요. 꽤 많이 포괄적인 네, 확실히 커뮤니케이션 팀이라 깔끔한 설명 진짜 최고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초직관 이 자세로 정말 오늘 하루를 이따 직하신 저기 다리 알배겼다는 소리가 있던데 괜찮아요? 너무 좋으세요? 운동으로 다져진 운동으로 다져지셨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래 기다리신 우리 영경님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목기술개발부 소속 이영경 주임입니다. 흔히 토목 직무라고 말하면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현장직 외에도 본사에서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토목부와 공사 수주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기술개발부에 있습니다. 다들 어떤 업무인지 알고 계시나요? 세븐은 뭘 하는지 저만 좀 일단 제가 아는 토목 딱 기초반으로 봤을 때 토목은 일단 평지를 만드는 그쵸 산이 있으면 산을 깎는
그쵸, 길을 만드는 산을 깎다가 돌 나오면 화가 나는, 이게 이제 제가 아는 토목의 가장 기초 상식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집안을 다지는 건데 그걸 실제로 가서 뭔가 현장에 가는 것보다는 조금 구조적인 거나 이렇게 문서로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를 회사에서 수주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수주를 하는 업무거든요. 수주를 하지 않으면 공사도 없는 그렇죠. 거죠. 한마디로 이 모든 과정 중에 제일 첫 번째 그럼 계시는 먹거리. 거네요. 좀 개인적으로 업무 약간 들으니까 재밌어 보이는, 약간 입찰 따오고 그 기획하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스트레스는 없지만 이제 나름의 어려움은 있죠.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입찰이 나오기 때문에 철도, 도로, 정수장, 택지 뭐 이런 다양한 내역을 저희가 작성을 해야 돼요. 네. 이 공사에 드는 공사비를 저희가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주요 특성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종이 다르거든요. 그 공종이 다르다 보니까 내가 이 입찰을 담당할 때 중요한 공종이 무엇인지 파악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고속도로 현장을 예로 들면은 만약에 터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터널 공에서 비용이 큰 공종들을 제가 캐치를 하고 그 안에서 단가를 어떻게 집어넣느냐가 이제 정확한 수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다이너마이트 몇 개 터뜨릴지.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상상으로, 도면으로, 이제 서류로 그걸 판단하고 진행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업무가 좀 굉장히 좀 다양한데 현장도 직접 나가시기도 하나요? 현장 답사를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저희가 슬레드 시험실 사면 보강 공사를 수주를 했는데 수주하기 전에, 입찰 보기 전에 저희가 현장이 어떤지 실제로 봐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직접 간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딱 지금 업무를 들어봤을 때 굉장히 뿌듯할 만한 포인트가 좀 많아요. 딱 빈 땅에 갔다가 딱 뭔가 완성이 됐어. 이거 내가 한 건데, 이거 딱 이 느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업무하시면서 좀 좋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긍정적인 점? 무엇보다 저희가 먹거리를 따야 되기 때문에 수주가 확정되는 그 순간이 쾌감이 제일 크죠. 우리가 하기로 됐다, 땅땅. 그럼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또 이 유튜브 오르시는 앞으로 들어올 우리 또 미래 후배분들에게 또 이런 역량을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포인트가 있나요? 기본적인 역량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냥 회사에서는 특별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본인 업무를 얼마나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뭔가 업무를 맡았을 때 딜레이 되지 않게 잘 처리하는 능력 정도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신속 정확. 그리고 기본은 해라. 기본은 하면 된다. 기본을 하고 신속 정확하게. 놀면서 공부해라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편하게. 어렵네요. 어려워요. 기술개발부 딱 이렇게 들으면 현장과 사무 업무 둘 다 알아야 된다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특별히 두 경험이 다 있으시다고 전에 들었어요. 좀 이게 현장에서 경험하신 게 실제 업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 확실히 일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장 경험이 많다 보면은 확실히 들어와서 내역을 작성할 때 조금 더 익숙하고 새로운 공법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겪었던 공법이면은 조금 더 파악이 용이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니까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현장에서 어떤 공법으로 하는지 딱 봤는데 네. 그걸 이제 문서 이렇게 대충 하겠구나, 딱 요거를 이제 그쵸. 공법만 약간 멋있어 보이는, 약간 새로운 스킬 배우는 느낌. 그러시고 비슷하네. 와서 배워야 된다고 아까. 와서 배워라. 그렇죠. 현장에 와서 먼저 배우는 게. 네, 이렇게 네 분의 직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 나눠봤는데 일단 각자 분야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시고 취준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엔 조금 더 가볍게 여러분과 함께 OX 퀴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